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젤부. 안녕하세요. 인천 원당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안민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을 통해 한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근홍이라는 화가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 그림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작품 가족을 꺼내 보이시던 소장자분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3명 아닌가요? 아버님께서 사모님하고 따님, 아드님을 이렇게 모델 삼아서 그리신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는 5명이 있잖아. 네? 2명이 여기에 어디 더 있다는 건가요? 저는 몇 해 전 임근홍이라는 화가의 1950년대 작품 가족을 보러 소장자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소장자는 바로 임근홍 화백의 유족 임덕진 선생님이셨죠.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절필시대라는 특별전에서 이 작품을 처음 관람을 했었는데요. 이 작품을 직접 자택에 가서 그림으로 감상하게 되니 작품은 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 그림 속의 어린 남자아이가 제 눈앞에 70이 넘은 어르신이 되어 맞은편에 앉아있다 보니 이 작품의 역사성이 더욱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임덕진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 앞에 서서 여기 모두 5명이 있지 않냐? 라고 저에게 물으셨었는데요. 그림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이 그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림에는 많은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푸른 줄무늬의 식탁보가 깔려 있고 그 위로는 푸른 안료로 그려진 청아백자, 왜곡 상표가 그려진 양주병, 분홍 꽃신 등이 나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인물의 뒤에는 커다란 달 항아리 백자도 보입니다. 1950년대 중산층 가정의 풍경으로 제법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가의 부인은 흰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2살 되어 보이는 아들은 엄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 분홍 옷을 입은 딸은 두 팔을 괴고 도대체 이건 언제쯤 끝나나 하는 심드렁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좀이 쑤실 만도 하겠는데요. 어쨌든 제 눈에는 이 많은 소품 속에 3명의 인물만 보였습니다. 도대체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명은 더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 그렇게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그리다가 만 것 같았습니다. 인물의 얼굴은 명암을 넣어서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반해서 뒤편의 배경은 칠하다가 만 것처럼 얼룩덜룩했죠. 여자아이의 뒤쪽 저 노란 부분은 바로 바탕색 흰색이 다 드러나 있기도 해요. 유화 물감이 덜 칠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의도된 연출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완성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을까요? 2019년 봄, 분단의 미술사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분단 이후에 역사 속에 잊혀진 미술가들을 조명하는 행사였습니다. 연구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셨어요. 사회자는 이분들은 북으로 올라간 화가들의 유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유족분들은 당신들이 기억하는 화가 아버지와의 유년 시절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증언은 월북화가 생애사에
미완성 조각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퍼즐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에게 화가 인구농은 있지만 아버지 인구농은 그때부터 없었어요. 저는 이 학술대회가 끝나고 이 말이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으로 올라간 화가 아버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하루아침에 달라졌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도 받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저 무대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월북화가 인구농의 아들 임덕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분을 꼭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후에 구술 인터뷰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임덕진 선생님 집에 가서 2층의 서재에서 그림을 살펴보던 중에 벽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작은 아이를 안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구농 부부의 뒤로는 평양성 을밀대라는 현판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을밀대는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강주룡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고공시위 장소로서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1940년대 여름의 어느 날 이들 부부는 한껏 차려입고 평양 나들이를 나섰던 모양입니다. 세련된 차림의 젊은 부부를 지켜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시절을 보냈던 젊은 부부. 애초에 제가 인구농이라는 화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 학술대회에서 아드님께서 한마디 하셨던 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임덕진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지난 학술대회에서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너무 많이 나서 선생님을 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나에게는 아버지 인구농은 없다. 화가 인구농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라고 여쭈어봤습니다. 제 질문에 임덕진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회고의 말들을 해주셨어요.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지고 화가 인구농은 앞에 이쾌대화가 마찬가지로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을 그리는 일에 강제로 부역하는 일들을 했었고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월북을 하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북에 있는 아버지의 유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집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그 중국 교포의 경우에는 북한과 한국을 둘 다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북과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분이 북에서 인구농 화가가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과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와서 남해 있는 임덕진 선생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사진, 아버지의 그림을 받아들고 임덕진 선생님은 굉장히 가슴이 벅찼다고 해요. 하지만 그 여러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임덕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들려드려 볼게요.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 옆에 젊은 여자랑 아이들이 있더라고. 이 사진을 받아드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니한테 어마어마하게 미안해지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시숙까지 다 데리고 평생 남편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그 양반은 거기 가서 인민배우랑 결혼하고 애를 셋씩이나 낳고 우리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미안함은 아직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남자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툭 던져버렸지. 1950년에 헤어진 아버지 소식을 평생 기다려왔던 임덕진 선생님이 북에서 온 사진을 건네받았을 때 새로 가정을 꾸리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복 동생들의 모습들을 아버지와 함께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터뷰 내내 아버지라고 부르던 호칭은 이때를 회상할 때만큼은 그 양반이라는 표현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을 시댁 식구들과 자식들을 홀로 뒷바라지했던 어머니의 삶을 지켜봐야 했던 아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에 남쪽에 남겨진 아내들의 시간은 한국전쟁 이후로 그대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뿐 아니라 남편 가족의 생계까지도 책임지며 생활전선에 나가야 했습니다. 화가 임구동의 부인 홍우순 여사의 경우는 남편의 월북 이후에 종로의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해야 했던 거죠. 이랬던 분위기 속에서 북에서 아버지 임구동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꾸린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아들 임덕진 선생님은 아버지 임구동은 더 이상 없고 나에게 화가 임구동만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볼까요? 화가 아버지의 모델 노릇을 하는 딸은 두 팔을 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흰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은 아내는 곤히 잠든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임덕진 선생님이신 거죠. 그녀의 배가 조금은 불룩하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이 집에는 머지않아 새로운 식구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난치느냐고 뛰어다니던 큰아들은 그림 속에 미처 담기지 못했죠. 임구동 화가는 1950년 여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출품할 전시작품으로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북으로 올라간 1950년 9월 이 그림은 미완성 상태에서 그대로 정지가 되고 맙니다. 인물 뒤편의 배경에 붓칠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이야기 중에 임덕진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게 나야 라고 하면서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가족 작품 속에 엄마 품속에 새근 잠들고 있는 아이가 바로 임덕진 선생님이셨던 거죠. 나에게 더 이상 아버지 임구동은 없어 라고 하셨던 분이 사실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눈이 반짝거렸다는 걸 저는 이 집에 들었을 때부터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여기 봐봐. 우리 어머니, 나, 그리고 누나,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내 여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그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미처 다 그리지 못한 그림은 이렇게 이젤에 놓여 집 거실에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직전 임구동의 가족이 그려지던 날, 이 그림 속의 가족들이 도란도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고 또 나머지 가족들은 모델이 되었던 1950년 6월 여름날 한때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황현산 작가의 밤이 선생이다 라는 작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추상 명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포탄이며 구덩이에 파묻히는 시체 더미이며 파괴되는 보금자리이며 생사를 모른 채 흩어지는 가족이다. 남쪽에서는 두음 법칙을 사용하나 북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임구농이라고 넣으면 그가 북한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남쪽에서 그렸던 그림이 나옵니다. 반면에 림군홍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가 북에 올라가서 그린 작품들이 나옵니다. 작가는 한 명이었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작품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현대사가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과 북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임구농과 저들이 알고 있는 림군홍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선생님이 쓴 어느 쓸쓸한 그림 이야기라는 책에 담겨있는 글들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던 다양한 삶을 살아난 많은 화가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화가 이케대와 인구농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겨울방학에는 어떤 화가들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천원단고에서 역사를 가리키는 안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